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이번 테마 16, 조선 중기의 정치 및 외세 대응입니다. 이 조선시대 파트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 주제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앞서 다뤘었던 조선 초기, 조선 전기의 왕 파트도 중요한 건 많은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고득점을 위해서 제대로 암기와 복습을 하셔야 될 파트는 제가 보기엔 여기가 훨씬 더 난이도도 높고 조금 정확하게 접근하지 않으면은 엉뚱하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제시하기 위한 면에서 이 파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임진왜란이 시작된 이때부터 이 효종이 제의한 이때쯤까지를 기준 잡았고 출제 비중은 당연히 그만큼 중요하니까 거의 100%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의 경우에는 인물이라던가 전투 사례 자체는 나왔던 게 또 나오긴 하는데 암기해야 될 키워드가 적진 않고 사건의 흐름 자체가 꽤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이 파트를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파트의 경우에는 광해군 인조 효종에 관련된 왕업적 문제가 나오는데 솔직히 조선시대 전기나 후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임진왜란 및 병자호랑 관련 인물 파악 및 두 전쟁의 원인, 전개, 흐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훈련 노가 및 비변사 관련 단독 유형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따로 필기를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파트의 경우에는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랑 관련된 단순 인물 유형이 나오든지 아까 언급한 뭐 광해군, 인조, 효종 관련된 왕업적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어렵게 출제될 경우에는 두 전쟁의 전반적인 흐름을 내던지 비변사의 특징 자체를 단독 유형으로 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부터 다루겠습니다. 뭐 역사를 안 공부해봤더라도 뭐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뤄들어야 하는 검의 임진왜란은 전투와 당시 임진왜란 때 활동했었던 뭐 의병장, 장수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투 흐름을 바탕으로 먼저 한번 접근해 볼게요. 뭐 여러분들이 임진왜란 뭐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정명가도로 해가지고 명나라 정벌할 거니까 뭐 길을 빌려줘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했어요. 뭐 그런 거 뭐 얘기하는데 일단 다 필요 없습니다. 뭐 나올 수 있겠는데 일단 그런 게 한능 검시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한테는 대표적인 전투 흐름과 이때 당시에 활동한 의병장, 장수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일단은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 이 임진왜란 때는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 조선을 치기 위해서는 부산부터 이렇게 딱 공략을 들어가니까 당시 일단 부산진 그리고 동래성 그러니까 부산 지역 인근에서 처음에 정발 그다음 동래성에서 송상현이 일본군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패배했어요. 그런 다음에 사실 일본군이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한 이쯤에 얼추 있는 충주에 있는 탄금대에서 신립이 배수회지를 치고서 왜군의 끝까지 항전하겠다고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패배해가지고 처음에 임진왜란 때는 이 조선도 평화롭게 잘 지내고 막 띵까띵까 있다가 이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속수무책을 당했어요. 그때 당시에 약간 일본은 좀 어떤 생각을 썼냐면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적장을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적장은 왕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의 최고자를 잡아야 이 전쟁 끝나는 거다. 약간 그런 입장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왕을 어떻게든 찾겠다면서 계속 올라왔었는데 당연히 뭐 그 선조를 가만히 있겠어요. 한반도 끝까지 도망가지 이렇게 쭉. 그래서 일본군도 저 왕 잡아라 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런데 우리나라가 당연히 이렇게 끝까지 지고 있으면 아마 지금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배우지 못하겠죠. 그럼 당연히 반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반격의 그런 교두보를 딱 펼쳐버린 그러니까 이 반격의 그런 시작을 딱 잡았던 게 우리나라한테 너무 유명한 장수인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썼냐면은 옛날에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약간 물자 같은 걸 잘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사력도 잘 들어와야 되겠지만 계속 식량을 잘 보급해줘야 전쟁에서 안 지겠죠? 근데 심지어 얘네 섬나라에서 넘어온 건데 식량 끊기건지 군사 끊기면 당연히 전쟁 망해요.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걸 한 번쯤은 끊어줘야 되는데 거제 지역 근처에 있는 이 오포와 한산도 지역, 그러니까 대충 여기쯤,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쯤에 위치한 여기 이런 데 지역에서 이 일본군에 맞서 싸웠어요. 해전에서. 그래가지고 2번 연속 이기게 되면서 어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뭔가 계속 보급하는 이런 게 한 번 딱 끊겨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군은 우리 밥 언제 와? 추가 군대 언제 와? 이렇게 약간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약간 임진왜란때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뭐 오포 한산도 근처에 뭐 사천해전이든지 뭐 당포해전이든지 당항포해전이든지 이런 거 언급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확실하게 말할게요. 저는 제가 한능검 문제 다 풀어봤잖아요. 일단 지금 해전에서는 오포 한산도 외에는 굳이 암기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혹시 선생님들께서 뭐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안 가르칠 거니까 굳이 제 생각에는 이 이상호 TMI로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전에서 이긴 다음에 이제 육지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반격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김시민의 경우에는 진주 대첩을 통해 가지고 진주 지역에서 왜군을 격퇴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임진왜란이 원래는 동아시아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명나라가 우리나라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형아가 니네 싸운 거 도와줄게 하면서 명나라에서 군사를 많이 줘가지고 당시에 평양성을 당시 일본군에 의해서 임시로 빼앗겼었는데 이 평양성 전투 통해 가지고 다시 이 왜군으로부터 평양성을 되찾는 그런 전투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능검에서 나오는 이 평양선 전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371년에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평양선 전투랑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는 그런 계기를 가져온, 그러니까 나당연합군에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된 평양성 전투, 그리고 여기 임진왜란 때 평양성 전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행주대첩이라 가지고 행주산성에서 권율이 뭐 부녀자들과 함께 이 왜군에게 엄청 잘 맞서 싸워가지고 지속적인 육지전의 승리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일단 오케이 오케이 그만 싸울게 하면서 일시적인 휴전을 선언했어요. 그때 당시 명나라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지원했으니까 당시 명나라 뭐 이게 일본끼리 계속 협상했었는데 얘는 이런 거 요구해 쟤는 저런 거 요구해 협상 과정에서 대화가 더럽게 안 통해가지고 휴전이 완전히 결렬되면서 나중에 다시 정유재란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원래 그 앞에 칠천량 해전이라 해가지고 원균이 지가 배 이끌고 가지고 저 일본군 다 때려잡겠습니다 하다가 대패를 당해요. 근데 이때 당시 이순신이 약간 모함을 받았어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죄송합니다 그 일본군들 못 잡겠는데 좀그 형님 그 잘 싸우시잖아요 그 제가 형님을 모셔드릴 테니까 좀 제발 저 왜군 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앞서 전투에서 겁나 패배해가지고 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울돌모 근처에서 이 이순신이 남긴 명언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하면서 거의 진짜 얼마 없는 배로 거의 10배가 넘는 이 왜군의 그 군대를 격파하는 대표적인 이 명량대첩과 당시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이제 왜군이 이제 본국 도망가려는데 그 남은 잔당 처리했었던 노량해전을 끝으로 임진왜란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 이순신 장군님께서 노량해전 때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전투 관련된 내용을 쭉 정리해 드렸는데 좀 중요하게 보실 게 뭐냐면 일단 이 임진왜란 전투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부동탄선, 옥한, 진평행 명로로 전투 순서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암기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지금 보시면 여기 부동탄선, 옥한, 진평행, 명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단계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글자 끊어 넣어드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이 앞글자 한 11글자만 제대로 외우셔도 임진왜란 순서 유형은 정말 쉽게 풉니다. 그래서 이 부동탄선, 옥한, 진평의 명로 꼭 기억해 두시고 이런 식으로 제가 특정 전투에 넣어놓은
장수 이름 있죠. 아니면 의병장이든지 당연하지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체는 실제로 임진왜란 시기에 그런 역사도 사실로 옳은 것은 그런 문제를 나오면 동래성에서 송상현이 항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암기 안 하시면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그럼 꼭 외워두시고 일부 이런 전투 사례의 경우에는 지역사 유형 연계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만 좀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임진왜란의 흐름 관련된 내용 다뤄봤었고 조금만 관련된 내용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일단 임진왜란 때 활동한 장수를 추가적으로 외워두시는 권장드려요. 대표적으로 고경명이랑 조원은 충청도에 위치한 금산에서 왜군을 방어했었고 이 곽재우의 경우는 경상도의 의령 지역에서 이 왜군을 방어했었는데 붉은 옷을 입고 활동해갔어가지고 홍위 장군이라는 별명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문부의 경우에는 함경도의 길주에서 이 북관 대첩을 통해 가지고 뭐 왜군을 방어했었는데 솔직히 전투 이름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의병장이나 장수 이름을 중심으로 외우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때 당시에는 오군영이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그런 국방의 방비를 위한 그런 특수 부대, 뭐 군대 조직 이런 게 처음 만들어졌었는데 당시 임진왜란 때 처음에 우리나라가 대패하게 된 원인은 일본의 조총부대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영의정 출신인 유성룡의 권위로 오군영 시초인 훈련도관을 설치해가지고 급료를 받는 상비군을 주축으로 하는 포수, 살수, 사수, 쉽게 말하면 뭐 대포, 칼 또는 창, 그리고 활로 구성된 삼수병으로 구성된 군사 조직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군영의 경우에는 조선시대의 첫 오군영이란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 이 오군영이란 개념을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잠깐 왕업조 돌아가지고 15대 광해군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5대 광해군은 앞서 선조 이후에 즉위한 왕인데 솔직히 선조는 제가 봤을 때는 임진왜란이나 붕당의 형성 외에는 사실상 다룰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광해군의 경우에는 조세 제도 중에서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을 개편하기 위한 대동법을 실시했거든요. 이거 관련 내용은 제가 18강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룰게요. 그냥 지금은 그냥 이런 걸 실시했다는 것만 아시고 이 허준에게 명령해가지고 동양의 의학 그런 걸 집대성한 동의보감을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외교 키워드로는 일단 일본과 기후협조를 체결해가지고 국교를 재개했었고 이 중립 외교란 걸 실시했었는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돼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뭐냐면 자 일단 이 당시에 앞서 중국의 명나라는 이 우리나라 지원해줬어요. 특히 당시에 중국의 황제였던 만력제가 막 군사도 주고 막 물자도 주고 정말 많이 퍼줬거든요. 그럼 뭐 중국이 뭐 물자가 무한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퍼줬으면 당연히 쇠퇴하겠죠. 그때 당시에 새로 다시 성장한 유목민족 세력이 있었는데 여기서 여진이 다시 등장해요. 이 여진 세력 중에서 당시에 누라치란 인물이 후금이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거든요. 이 여진 세력들 다시 통합해가지고 그래서 이 명나라는 점점 쇠퇴하고 후금은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과정에서 명나라와 후금이 맞서 싸웠었는데 당연히 명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야 조선 내가 니네 저거 도와줬잖아 빨리 은혜 갚아 하면서 군사를 요청해가지고 이 조선 입장에서는 아 그래 저 형님들 열심히 도와줬었는데 은혜는 갚아야지 아 근데 저 후금 형님들 개 무서운데 이거 진짜 싸우면 막 질 것 같은데 막 명나라 도와줬다고 나중에 우리 때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당시 광해군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냐면 일단은 명나라에 강홍리 부대를 파견해가지고 군사를 주기는 줘요. 그러니까 군사를 파병하긴 파병하는데 이 강홍리백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군사 보내긴 보내는데 싸우는 척만 하고 진짜 제대로 싸우진 마 하면서 명분상 군대는 보내주지만 후금에 적당히 싸우고 항복해가지고 후금의 심리적으로 불편한 것도 안 사고 명나라의 그런
요청사항도 들어주는 일종의 그런 밀당 같은 걸 하는 게 중립 외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 실시했다. 그리고 강홍님 나오면 아니면 이 명나라 후금이 싸운 사르 전투란 키워드가 나오면은 아 중립 외교 다룬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광해군의 경우에는 이 폐위하게 된 과정이 이 폐모살제랑 아까 언급했었던 중립외교 때문이거든요. 왜 중립외교는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리고 폐모살제는 뭐냐면 이 선조가 좀 늦은 나이에 새 엄마를 들여와요. 그러니까 새 아내.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새 아내를 데려온데 그게 바로 임목대비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광해군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아빠가 새로운 그 아내를 들여왔으니까 엄마가 생긴 건데 이게 재미있는 게 광해군보다 9살 어린데 엄마예요. 그런데 이 선조가 우리 임목대비 우쭈쭈쭈 그 다음에 이 임목대비랑 또 늦가기 아들을 낳는데 그게 영창대군이에요. 그래서 영창대군 우쭈쭈 하다 보니까 이 선조는 광해군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 새 아내랑 새로 난 아들만 좋아주다 보니까 광해군 입장에선 입지가 되게 불안했던 거예요. 나 이러다 왕 못하면 어떡하지? 쟤네한테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내가 전쟁 때 열심히 막 백성들 만나서 도와주기도 하고 나름 노력한 것 같은데 불안불안하다가 결국은 왕이 됐어요. 왕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지 어린 시절을 생각하다 보니까 소위 흑화한 거예요. 흑화. 흑화해가지고 왕이 된 이후에 나중에 지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임목대비 그 자신의 새 엄마는 덕수궁 서거당에 유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폐모살제를 비판하면서 다음 강의 때 다룰 이 붕당의 서인 세력은 인조반정 추진해가지고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즉위시켰거든요. 당연히 가족을 죽인 건 문제가 있다 평가하는 거고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좀 뒤에 전쟁 내용을 이해하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쉬운데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서인 세력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거의 무리할 정도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명나라에게 이렇게 대우를 이렇게 개차반한다고? 뭔 군사 빌려주는 척만 해? 와, 쟤는 안 돼. 진짜 은혜도 모르는 놈이다 하면서 그걸 이유로 인조반정을 추진한 거다. 그냥 그 정도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 인조 관련된 정책 그냥 가볍게 다루면은 군사 정책으로는 어용청, 총용청, 수호청이라 해가지고 뭐 북보를 담당한다든지 아니면 경기도 일대를 수비한다든지 남한산성을 수비한다든지 지금 남한산성이랑 북벌은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려가지고 좀 개념이 이해 안 갈 수 있는데 어차피 뒤에서 다 지금 오늘 강의 설명 드릴 거니까 일단 지금 다룰 수 있는 거는 이 인조 때 오군영을 추가적으로 설치했다. 이게 뭐 언제가 먼저고 늦게고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이거 어디에 방어인지 몰라도 되고 그냥 이거 오군영을 추가적으로 설치했다. 그것만 외우시고 이때 당시에는 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조세 수치 이런 게 좀 문란해져 가지고 그걸 개편하기 위해서 풍융에 관계없이 토지 의결당 사육두를 부과하는 영정법을 실시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사실 인조 때는 그렇게 정책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아가지고 그냥 이런 키워드가 있다는 것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인조 때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 이괄의 난이에요. 이괄의 난은 뭐냐면 15강 때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때 중종반정 때도 어쨌든 간 공신을 뽑았었는데 당연히 인조반정도 어쨌든 간에 왕을 내쫓고 새로운 왕을 추대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등공신 책봉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인조는 공산성으로 피란했었고요. 어쨌든 이 이괄이 난 실패하게 되면서 이괄이 난 장당이 앞서 언급했던 후금을 피신하거든요. 막 쟤네들 막 왕도 갈아엎고 나쁜 놈들이 막 혼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 후금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조선을 좀 침략할 만한 명분이 필요했었는데 오케이 내가 혼내줄게 하면서 이제 후금과 조선끼리 싸우는 정묘호란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시 여진이 세운 국가인 후금이 조선을 침략했어요. 당시에는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이 후금의 군대를 방어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잘 싸운 건 아니어가지고 조선과 후금 사이의 형제 관계를 체결하게 되면서 전쟁이 마무리되었어요. 당연히 후금이 형이고 조선이 동생이었습니다. 왜냐면 후금이 이겼으니까 당연히 이런 게 나오겠죠.
조선이 이겼으면 굳이 형제를 왜 해요? 그냥 집이나 가세요. 빠이빠이 이러고 있겠지. 근데 이 후금이 나중에 더 강성해가지고 이 후금이 국호를 바꿔가지고 청나라를 건국해요. 그리고 조선의 군신관계 체결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후금이란 개념이 나오냐, 청나라에 대한 개념이 나오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전에 전쟁 경험이 있다 보니까 와, 저 유목민족이랑은 도저히 강화 못해. 군신관계 에바야. 끝까지 싸워. 주전론. 질 것 같은데 적당히 그냥 화해하자. 주화론. 이런 의견들이 대립했었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주전론이 우세하게 된 결과 청나라는 조선을 침략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 청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쳐들어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약간 좀 그런 걸 배웠어요. 뭐냐면 이 고려 때도 이 몽골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강화도로 천도를 단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유목민족 쳐들어오면은 쟤네 배 못하지. 우리는 섬나라 도망갈 거다. 알아서 비집고 잘 들어와 봐.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 병자호란이 발생할 초기에도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청나라도 이제 옛날에 지식이 있으니까 자, 저 조선민족, 저 한반도의 민족들은 전쟁만 나면은 강화도 도망가는구나. 그럼 쟤네를 빨리 잡으려면은 지금 강화도를 못 도망가게 빨리 쟤네 쳐버려야 돼. 그래서 헐, 큰일 났다. 못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못 도망가서 전전긍긍 하다가 결국 도망간 게 경기도의 남한 산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묘호란 때 용골산성과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특히 병자호란 유혈례 때 이 남한산성은 극빈출 키워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 경기도의 남한산성을 피신해서 항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몇 개월간 겨울에 혹한기에 싸웠지만 결국은 끝내 막지 못해가지고 조선이 이 청나라에 항복하면서 그 지금 송파구에 있는 그 삼전도에서 삼괴구 고두를 해가지고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괴구 고두의 예를 청나라의 황제에게 행하면서 결국은 항복을 했고 당시에 소현세자, 복림대군 등의 왕족을 비롯해가지고 백성들이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게 되면서 병자호란도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인조반정, 이괄이난, 정묘호란, 병자호란의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병자호란 자체로도 순서 문제를 낼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엄청 잘 나오는 건 아니어가지고 일단 이 큰 틀 먼저 외우시고 이 병자호란 순서만 조금 더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병자호란 때도 활동한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활동한 인물과 좀 구별을 잘 해두시긴 해야 돼요. 일단 병자호란 때 활동한 인물은 김상용은 종묘의 신주를 들고 강화도에서 순절했고요. 김준용은 경기도의 광교산에서 그리고 청나라 군대에게 승리했던 인물이에요. 임경업의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는 백마산성에서 자, 청나라 군대 와라 대기 타고 있었는데 청나라 군대가 응 니랑 안 싸워 이렇게 피해가지고 결국 전투 못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백마산성에서 항전을 준비했던 인물이었고 뭐 홍명구도 그 대표적 병자호란 때 그 청나라 맞서 싸우렸던 인물이긴 한데 사실 인물은 그렇게 잘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김준용이나 임경업을 조금 더 중심을 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 나름대로 이 인물 키워드가 하도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병자호란 관련된 인물 암기법 알려드리면은 병자호란 때 활동한 인물들의 별명은 임경업은 백마산성에서 항전했으니까 자 백마와 그리고 2마리의 용 그리고 멍구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병자호란 때 활동했었던 인물들의 별명은 백마와 2마리의 용 그리고 멍구 이렇게 암기하시면 접근 쉬울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제가 수험생분들한테 알려준 암기법 중에서는 진짜 잘 쓰더라고요. 꼭 암기하셔가지고 문제 잘 푸시고 자 그 다음에 효종 관련된 내용 다뤄보면은 효종은 앞서 말했듯이 병자호란 종결된 직후에 왕족 출신으로서 청나라의 볼모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귀국한 다음에 거의 9년 만에 근데 이 소현세자가 금방 돌아가셔가지고 이 복림대군이었던 효종이 왕에 즉위했거든요. 그래서
이 효종의 경우에는 좀 어땠었냐면 아무래도 오랫동안 볼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그래가지고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주장하는 북벌을 추진했었는데 현실적인 군사력 약화로 인해 가지고 실현하지는 못하고 청나라의 러시아 정벌, 이 러시아 정벌에 조총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변급이랑 신류란 장수를 파견했었는데 뭐 제가 뭐 일진 미화 이런 관련 건 아니지만 뭔가 강한 일진 형아한테 언젠가 내가 복수를 하겠다 이러면서 아득바득 이를 갈았었는데 결과적 현실적인 군사력 차이로 인해 가지고 그걸 실현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왕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효종 때는 이 네덜란드 출신의 인물들인 벨테브레랑 하멜이 활동했었는데 원래 정확하게는 이 벨테브레는 굳이 따지면 인조 때 넘어왔었는데 이 인조 때 넘어왔던 벨테브레가 효종 때 이렇게 제주도에 표류한 하멜이랑 만나면서 그러니까 이 벨테브레 원래 인조 때 표류했었는데 나중에 효종 때 표류한 하멜과 만나가지고 네덜란드인? 하이 이러면서 좀 외국인이 좀 처음 이제 나왔던 왕이라 치면은 이 효종 때다? 좀 그런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플러스로 제가 필기 몇 개만 간단하게 하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뭐냐면 비변사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비변사란 거는 그 변방의 그 방비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기구인 걸 제가 지난 강의 때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삼포회란을 계기로 처음 설치했어요. 중종 때. 그리고 을묘외변을 계기로 조금 상설기구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저번 강의 때 설명드렸듯이 원래 삼포회란을 계기로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처음 설치된 게 비변사인데 을묘외변을 계기로 조금 더 역할이 격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계기로 거의 비트코인 겁나 떡상하듯이 역할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봤자 국가 하나 못 지키면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은 그냥 나라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방미 문제가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전쟁 이렇게 마구마구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뭔가 국가 회의 같은 거 하려 해도 지금 전쟁통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온갖 의결사항이 나중 갈수록 다 비변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비변사 코인이 떡상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의정부라던가 육조 등 중앙정치 기구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사료에서 이 의정부와 육조의 역할이 아무것도 이제 의미가 없고 어떤 기구에서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기구를 설치한 게 의미가 없는데 좀 이거의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런 맥락이 나오면은 비변사를 의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변사는 조금 더 다룰 내용이 있긴 한데 어차피 뒤에 강의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보충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16강 내용 마치고 다음 강의는 조선시대 후기의 왕과 붕당의 대립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정말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보다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다음 주제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테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